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1990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하지만 조금 더 많게 나오고 있는데요. 370여 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330개 종목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상승률 상위 탑5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웅진케미칼 매각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웅진그룹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웅진케미칼과 웅진에너지가 나란히 랭크가 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60자가 4일 만에 아주 강한 반등입니다. 5% 넘는 급등, STX 페노션 실적과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5% 가까운 강세권이고요. 대상이 오늘도 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33,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웅진그룹주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이네요. 네, 네. 웅진그룹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시장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그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지금 그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5일선이 내일 되면 그 데드크로스거든요. 만약에 오늘 그 장 마감시까지 5일선에 안착하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일단 그 하방 쪽으로 조금은 더 열어놔야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웅진그룹주, 즉 웅진케미칼, 웅진에너지. 최근에 웅진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언급드린 바가 있었고요.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한참 짚어드렸었죠. 한참 짚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금 그 조정보다는 계속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네.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 그 매각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상한가를 못 붙이고 있는데, 상한가를 붙여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자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지 마시기 바라고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게 이 구간서부터 계속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댔는데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는데 웅진케미칼이 상한가를 진입을 한다라면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한데 만약에 그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진입 못한다면 오후에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웅진케미칼이 상한가 진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서 다시 그 저점을 잡아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랭크대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좀 신규로 진입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시는지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급등을 했는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고 녹십자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거든요. 녹십자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그 실적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그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2편을 갖다가 이탈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그 이상한 실적 악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오늘 갭 상승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속임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여기 61선이에요. 61선 주가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조정권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뭐 대상하고 페노션 다 잡히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요. 페노션은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렇죠.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 대상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추가적인 직전 고점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유 관점 내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단기 시세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월요일부터 강하네요. 좀 더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가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가격대에 매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고점이 여기서는 잡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갭상승 뜨는 모습이죠. 갭상승 떠서 오늘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라면 이 정도만 유지해 준다라면 다시 한 번 더 단기 큰 시세는 아니지만 단기 시세 정도는 조금 약간의 시세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확인하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5종목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상산업이 3% 넘게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3S와 JW 중해신약 역시 2% 넘는 상승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그 게임비리 금요일 날 언급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목요일 날 그 게임 그 정부 그 규제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하락이 깊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게임빌 같은 경우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실적 그 상향, 그러니까 실적 그 최대 실적 소식이 나오면서 네. 사사분기요. 네. 그러면서 강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그 컴투스하고 움직임이 다른 게 뭐냐면은 게임빌은 목요일 날 악재가 나왔음에도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점. 이 아랫꼬리가 결국에는 매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요일 날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슈와 함께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컴투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번 보세요. 금요일 날 꼬리를 아랫꼬리 살짝 달고 못 올려놨죠. 네. 그러니까 이 몸통이 꼬리보다 몸통이 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압박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못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올라왔지만 5일선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조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조이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 조이맥스의 흐름을 그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저점을 여기서 저점을 크게 이탈을 안 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네. 전부 다 관리하는 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리하는 봉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게임빌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가 저가에 그 다음에 21선 안착 그 다음에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충분히 27,500원대 이 자리를 갖다가 한번 돌파를 하는 그런 시세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사줘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오늘 하락률 상위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금호석유가 링크가 되네요. 3% 넘게 밀립니다. 125,5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호남석유가 같이 올라오고 있고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좀 경기 민감주들, 좀 대형주들에서 하락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 3% 넘게 하락합니다. 25,000원 기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좀 이쪽이 밀리네요. 금호석유, 호남석유가 조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쪽 네. 분들이 그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예, 중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 시장이 경기 호조세 소식에 의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조금 지난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좀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들 종목 쪽으로 해서 그 석유화학 쪽이 조금 약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면은 네. 동반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호남석유 보세요. 작은 박스권이죠. 네. 숨고르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숨고르기 한 다음에 한 번 더 점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다운될 것인지 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짧게 치고 밑에서 짧게 치고 그다음에 위에서 짧게 팔고 이런 매매밖에 안 되거든요. 금호석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12월 무역흑자, 궁극이 무역흑자 발표가 되면서 혼자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가 그다음 다시 조정받고 있죠. 네.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올라야 되는 금요일 날 올라야 되는 자리에서 중국의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개파락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오늘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일단 중국 시장 흐름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약세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지금 오전에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유지가 될지 흐름을 체크하면서 오늘 일단 석유화학주들은 아래 꼬리를 다는지
그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주도 밀리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가 단기간에 좀 올라오다가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다시 실적에 대한 좀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받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 비중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단기 조정권이고,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면은 네. 결국은 단기 조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라도 가급적이면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를 대응을 하시고, 오늘 만약에 그 5일선 안착 마무리가 시장이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네.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그런 흐름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 1위로 올라오는 게 STS 반도체입니다. 4% 넘게 좀 많이 밀려나고 있고요. SM도 지난주 후반에 강했는데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 46,000원권 기록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과 오성 LST, 멜파스까지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무님, 저희가 멜파스 지난주에 전략을 드렸잖아요. 저점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아라 이런 사인을 주셨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한번 하한가도 한번 이 종목이 나왔어요. 네. 예, 멜파스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네. 멜파스가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가 3%에서 4% 정도 빠질 때였습니다. 네. 시가 하락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렇다면은 3% 4%대에서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중점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한가 갔죠. 하한가 갔는데 제가 팔아라 해서 뭐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해서 하한가 간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하한가를 갔을 때 오늘 같은 경우 개파락 떨어졌잖아요. 개파락 떨어지고 아침에 분봉을 한번 보죠.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1분봉을 보시면은 아침에 여기 아침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투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투매 마무리냐 아니냐? 그러면은 투매 쌍바닥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외바닥으로 여기서 횡보를 했다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추세 전환 신호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단기 매매 구간이냐 아니냐거든요. 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지수가 버틴다라면은 지수가 버티면은 추세 전환 신호를 만들어주고 지수가 못 버티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가실 분들은 네. 이 저점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면서 성절관점으로 보시고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 신호를 만들어 준다라면은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오늘 저점 네. 이 자리가 되겠죠. 네. 네, 이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음봉 마감 시는 차라리 종가 배팅이나 아니면 내일 공략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멜파스까지 전략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전문가와 함께 출발시장 특징주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